바야흐로 가을은 맛있는 대하의 계절. 홍성 남당항에서는 대하를 수묵화로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평화와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면서 미국 기네스의 만마리 바다새우 그리기를 도전하는 최창원 교수. 100m나 되는 두루마리 화선지 위에 정성과 진심을 담아 바다새우의 소망을 그려냈는데요. 그가 세계 최초로 도전하는 그 현장에 따라가 봅니다. 가을 이맘때면 빼놓을 수 없는 별미를 찾아 홍성 남당항에 왔는데요. 시원한 바람결에 실려온 갯내음이 왠지 저를 더 설레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홍성의 남당항에 와 있는데요. 이 가을하면 대하, 또 대하하면 남당항이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새우를 또 안 먹어보고 갈 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대하 먹으러 떠나볼까요? 싱싱한 대하를 먹을 생각에 제 발걸음이 더 가벼워졌는데요. 살아서 유유히 헤엄치는 대하 발견. 귀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는지 살며시 다가와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하가 진짜 실하고 예쁘죠? 예뻐가지고 저도 사진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왜 찍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바다새우를 볼 때마다 이 바다새우를 소재로 세계 미국 기네스라고 하는 WRC 세계기록위원회에 제가 10,000마리 새우를 그리고 있는데요. 아니 대하로 미국 기네스에 도전하신다고요? 네. 아니 저 그런 거 처음 들어봤는데 아니 어디서 그리고 계신 거예요? 예, 저는 지금 학교 캠퍼스 안에서 네.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 보러 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선생님 잠깐만요. 아 근데 보러 가기 전에 저희가 남당항에 왔잖아요. 대하 한 마리 먹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금강산도 식후경. 세계 기록을 확인하기 전에 남당항 새우 맛을 보는 게 순서죠. 제가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드디어 대하 소금구이가 완성이 됐는데요. 너무 맛있겠죠? 아니 저는 사실 대하를 되게 좋아하는데 대하를 먹을 때마다 늘 생각했던 게 이 껍질이 조금 깔 때마다 불편하잖아요. 맛있긴 한데. 근데 이게 새우가 많은 의미가 있죠. 수염 딱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수염.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수염이 되게 많이 길었잖아요.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수염이 길면 네. 일단 무병장수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존재하는 거죠. 아, 무병장수. 여기에 바로 새우의 수염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선생님 아까부터 제가 그리고 네. 이 새우랑 계속 눈이 마주치고 있거든요. 눈이 굉장히 새까맣잖아요. 네. 여기도 의미가 좀 있을까요? 잘 보셨네요. 저 새우가 다른 건 다 가열이 되면 네. 변색이 돼서 붉게 되지만 맞아요. 눈동자 2개 그거는 절대 변색이 안 됩니다. 문인화 쪽에서 이제 보면 네. 저게 지혜의 눈이라고 해요. 지혜. 네, 지혜의 눈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새우 한 마리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줄 새삼 처음 알았는데요.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새우 얼마나 맛있을까요? 예. 짠. 야, 왜 이렇게 통통? 맛있죠? 통통하고 막 신선하고. 대하맛도 봤으니 이젠 10,000마리의 새우를 만나볼까요? 홍성의 한 대학교 안에 있는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여기서 새우 그 10,000마리 그림을 작업하고 계신 곳인 거네요? 그렇죠. 아마도 이 10,000마리 새우가 우리를 엄청 반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지금 너무 기대되는데요. 어두컴컴한 작업실. 스위치를 켜면 오늘의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예. 이게 진짜 그 새우 그림. 네. 아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있어요. 아니, 몇 마리예요, 지금? 이게 10,000마리예요? 예, 저렇게 두루마리 화선지로 말아서 100m 됩니다. 이 숨이 멎을 정도인데요? 폭 120cm, 길이 100m의 두루마리 화선지 위에는 수백, 수천 마리의 바다새우가 빼곡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에 시작해 하루 10시간 이상 새우를 그리는 강행군입니다. 교수님,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네. 중국 학과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새우 그림을 그리게 되신 거예요? 중국의 피카소라고 일컫는 치바이스 선생님의 제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고 난 큰 행운으로 민물새우를 이제 그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좀 많은 사람들이 내 문화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새우 그림을 뭐 나눌 수 있을까 했는데, 마침 우리 집사람이 해양 미생물학 박사거든요. 전공을 해서 저보고 이제 그 귀뜸을 해준 거죠. 사실 제가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전 세계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새우를 통해서 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올해는 한중수교 30주년인데요. 중국학을 전공한 최창원 교수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화를 나누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바다새우 그림 해하도를 알게 됐고 직접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우를 그리시면서 뭔가 자부심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하시면서 그래도 이 점은 좀 힘들었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상상을 했어요. 제가 만마리를 다 그렸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좋아할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자긍심 같은 게 막 나도 모르게 생겨서 9,000마리까지 되니까 막 새우가 막 저를 막 좋아해서 춤을 추는 것 같아서 즐겁게 그리고 있어요. 예부터 동아시아에서 새우는 화합을 상징해 왔습니다. 최창원 교수의 만마리 새우는 메탈릭 녹색 먹물로 그려 변색 없이 반영구적으로 보관될 예정인데요. 퇴색하지 않는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올해 대하축제가 열리는 날까지 모든 도전을 완수할 계획이죠. 이제 16일이 기네스 도전의 날이잖아요. 그때까지 좀 앞으로 남은 새우를 어떻게 그려보실 계획이세요? 새우가 진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형상화해서 뭐 영어로 peace라는 메시지를 한번 담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99마리를 남겨놓고 현장에 가서 직접 그려서 활용점정까지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그리신 이 그림이 16일에 전 세계에 알려지길 바라면서 저도 하나의 새우로서 교수님께 응원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새우 한 마리 한 마리에 진심을 담아 그리는 최창원 교수의 도전. 보름달이 환하게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약속했던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전국의 미식가들을 불러 모으는 남당항 대하축제가 성황리에 개막한 가운데 오늘만을 기다려온 최창원 교수가 특설 무대 위로 화선지를 펼칩니다. 오늘의 세계 기록을 함께 응원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한국기록원의 심사위원도 예리한 시선으로 지켜봅니다. 이번 그 도전의 그 가이드라인은 첫째 한 장의 종이에 그려야 된다. 다음에 이제 한 사람에 의해서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미국 기네스 성공을 축하하는 인증서 수여식이 시작되고 해하도의 의미를 널리 알리는 최창원 교수의 한시 낭송이 즉석에서 펼쳐졌습니다. 禁令入去西如急，力战洪涛欲废除，江湖雨血总浮游。许愿。 78일 동안 달려온 대장정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오늘. 시민들이 함께 새우의 두 눈동자를 찍어서 완성하는 활용 점정식이 치러졌습니다. 화합과 평화를 의미하는 해하도의 의미가 더 뜻깊게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새우를 먹어보기만 했지 그림으로 대하는 거는 흔한 일은 아닌데 이렇게 몇천 마리도 아니고 10,000마리를 그렸다는 그 보원 교수님의 의지와 투지에 감격을 했고요. 진짜로 멋졌는데요.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진짜 가능할까 했는데 돼서 너무 기쁘고요. 축하드려요. 마침내 미국 WRC 세계기록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 기록 인증서가 수여됐습니다. 이 순간 그간의 수고로움이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데요. 해하도에 담은 최창원 교수의 진심이 오래오래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예술의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하면 문화 나눔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을 많이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최치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접화군생 네 글자가 있는데요. 혼자 되는 일은 세상에 없다. 제가 만마리를 그리면서 수도 없이 많은 친구들의 격려와 용기를 받아서 이 전 과정 굉장히 어려웠던 그 과정을 이겨낸 것은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의 저에게 준 힘, 이것이었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홍성 남당항의 명물 대하를 수묵화로 그려내고 세계 기록까지 성공해낸 최창원 교수. 그가 해화도에 담은 소망처럼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전 세계가 평화를 지키고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WRC 세계기록 인증 축하합니다. 릴리리 아닐리리 릴리리만 보. 아우 좋다. 하늘도 맑고 새 지저귀는 소리도 들리고 오늘 같은 날은 딱 나들어가기 좋은데 현실은 일하러 왔네. 소풍 온 거 아니잖아요. 일해야죠. 감독님 일도 하고 또 놀 수도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곳이 있긴 있대요. 오 진짜요? 일도 하고 놀 수도 있는 곳이 있다고요? 일도 하고 놀면서 매일 히어로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피자 가게인 듯 피자 가게 아닌 피자 가게로 가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 곳 작은 소도시에 자리한 피자 가게인데요. 매우 궁금하네요.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헉, 너무 기대되는데요. 올라오는 길목에는 전혀 감이 안 와요. 뭘까? 사장님 안녕하. 도대체 뭐길래 그래요? 소리 없이 다가오는 오늘의 주인공. 첫 인상만큼 존재가 뿜뿜. 눈길이 절로 꽂히는데요. 안녕하세요. 로봇이세요?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사장님. 우와 가면 진짜 멋있다. 제가 충북의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맨 반가워요. 아이언맨도 놀랐는데요. 제가 봐버렸어요 여러분. 이 가게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아이고 저의 그냥 취미입니다. 이게 취미라고요? 네, 그럼요. 작은 취미라고 할 게 없는 게 여러분 너무 놀라는 게요. 이 가게를 그냥 아예 지배를 해버렸어요. 지배를. 그렇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모두 사장님이 모으고 모은 피겨인데요. 현실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지네요. 사장님 와 저 정말 아직도 놀란 입이 안 다물어지는데 몇 년 모으신 거예요? 뭐 횟수는 한 15년 넘었습니다. 지금 1000개가 넘겠죠. 뭐 숫자를 일일이 세보진 못해요 사실. 예, 그래서 한 1000여 종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가격 상당할 텐데 대략 얼마예요? 총 합쳐서? 이게 방송 나가는 건가요? 그냥 해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가격은 네. 그냥 뭐 집 정도, 집 한 채 정도 되겠죠. 예. 저라면 집을 샀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으신 거죠? 이야기 좀 더 나누려고 했더니 외출 준비를 하시네요. 어머 사장님 네. 아니 갑자기 어디 가세요? 뭐 볼 게 있어서. 아니 뭐길래? 그냥 뭐 볼 게 있어요. 그거 재밌는 거예요? 보고 싶으시면 따라오세요. 가요? 네. 뭐길래 가게까지 버리고 가시는 거지? 따라간 곳은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집입니다. 오늘 퇴근을 좀 빨리 하신 건가요? 아니 근데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가보시면 압니다. 따라오세요. 어디 가시는 거지? 궁금증만 더 자아내는 이곳의 정체 진짜 궁금하네요. 자, 보시죠. 여기입니다. 어머! 내부를 가득 채운 것은 이름 모를 박스들. 놀라지 마세요. 이것들도 다 피겨라는 말씀. 와 진짜 못 말린다 못 말려. 이게 여기 있었네. 큰일 날 뻔했네. 이게 뭐예요? 이거 조립하는 설명서인데 이게 없으면 조립이 안 됩니다.
언제 산 거길래 아직 조립 안 했어요? 아 이거 한 3년 된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아직 조립 안 하시고? 네, 아직도 조립을 못했어요. 조립 못 하신 게 좀 많아요? 아, 엄청 많아요. 요 중에 한 30% 이상은 저도 한 번도 못 본 것들. 아끼고 아끼는 보물들이 가득한 보물창고네요. 어머, 베이비 많네요. 저 무슨 박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메두사랑 이게 코난이랑 지금 싸우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진짜 뱀 가죽이에요. 보아뱀. 진짜 뱀 네, 가죽이에요? 진짜 뱀 가죽을 이렇게 입혀서 어마무시하죠. 아니 그럼 이런 베이비들이 이 창고에 얼마나 돼요? 지금 여기 창고에는 한 300개 정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300 정도. 그런데 그때 뭐하러 왔냐?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네. 아이고. 이분은 누구요? 그냥 보여드리려고요. 저희. 장사도 안 하고 뭐 하는 게 그래. 아이고 참. 처음에 그거를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은 그거는 내 속으로 얘기하지. 겉으로는 얘기 못 하잖아. 진짜 정신 나간 놈들이지. 이런 거 모르는 사람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에이 아버님 이럴 때 쓰는 말 있죠? 사돈난말 하시네요. 우리 아버님 평생 모은 수석과 나무들 보세요. 한 가지에 꽂히면 물불 안 가리는 건 유전인가 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나무를 몇 개로는 할 수 없고 분재는 지금 어지간히 이제 나이가 먹어서 관리가 힘드니까 정리하고 나무 정도 우리 집에 한 3,000평 돼요. 여가 집터가 이 3,000평 되는데 거기에 전체를 내가 다 갖고 따라하면 돼. 저렇게 싫어하시는 건 좀 양심이 없다. 잘 어울면서 그걸 계속 보아왔는데. 이 수집에 대한 즐거움을 아버님한테 대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렇죠. 야, 이 나무가 내가 살찌게 당시에 200년 정도 됐던 나무야, 이게. 아, 그랬죠? 갑자기? 살찌게 200년 됐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와서 한 30년 됐으니까 230년은 네, 됐지. 네. 우리 집에서 대단하시네요. 제일 할아버지 나무다, 이게.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못다한 수다를 더 나눴다는 후문. 자 그럼 피겨 구경 제대로 해볼까요? 오, 어머. 아니 눈을 지금 꼽은 거예요? 눈을 우와, 가장 최근에 만든 겁니다. 너무 귀엽다. 뭔지 아세요? 여기서 는 자동차. 나이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네, 스파이더맨입니다. 떨어집니다. 오, 자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우와, 근육 그렇죠. 몸매까지. 야. 뒤에도 어머. 이렇게 여자친구 메리제인 사진입니다. 뒤에까지 디테일 놓지 않으셨어. 이렇게 직접 쓴 거죠. 100일입니다. 100일. 사귄 지 100일 된. 사장님 눈빛 보이시나요? 그 어느 때보다 더 반짝이는데요. 지구를 구한 히어로를 매일 보면서 나도 내 딸의 히어로 같은 아빠가 돼야지 하고 다짐한다고 합니다. 피규어에 빠진 지도 벌써 15년. 이제는 내가 직접 만든 나만의 피규어를 갖고 싶은 꿈이 생겼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왜요? 네. 여기서부터는 네. 이걸 착용하지 않으시면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착용하십시오. 이거요? 네. 이거. 이렇게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네. 갑자기 이건 또 무슨 상황이죠?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머리끈을 묶는 혜정 씨 오늘 즐거워 보여요. 사장님 이거 착용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거 왜 한 거예요? 지금부터 볼 구역이 애니메이션 라인이거든요. 동심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한번 착용해 봤습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만 모아놓은 구역이라니 정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듯 꿈 같은 기분마저 드는데요. 마음이 순수해지는 것 같은 느낌 뭔지 아시죠? 덕분에 새로운 경험하네요. 와, 진짜 엄청 멋있다. 근데 사장님, 네. 이것도 착용하고 보는 것도 좋은데 여기 본캐는 피자집이잖아요. 피자집이죠, 저희. 그럼 피자 좀 주시면 안 돼요? 피자 제가 멋있게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저 따라오실 수 있으세요? 저 엄청 빠릅니다. 네, 뭐 따라갈게요. 알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대장님, 같이 가요. 피자집에 왔는데 피자 맛은 보고 가야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피자 2판이 완성됐습니다. 세상을 구할 것 같은 피자인데요. 와, 드디어
드디어 오랜 시간 끝에 피자를 만났습니다. 이 피자집에서. 네. 사장님, 야, 진짜 열정 다해서 만드셨는데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냄새 아우, 진짜 이거는 못 견디겠어요. 얼른 잘라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우, 사장님, 아우, 잠깐만. 또 뭐예요, 이게? 청룡 오늘도로 잘라드리려고요. 이제 그만하세요. 카메라 가려요. 아우, 정말. 좀 먹자고요, 정말. 토핑과 치즈가 가득 올라간 트리플 피자에 부드러운 단호박이 살살 녹는 메쉬드 단호박 피자. 맛있다, 맛있어. 피자 맛집이었네. 그런데 사장님, 어디 들어가세요? 사장님 또 뭐 그만하세요. 아유 정말. 에이 모르겠다. 에이 먹어. 피겨를 볼 때마다 에너지를 얻는다는 사장님. 가장 아끼는 피겨는 뭘지 최애 피겨가 궁금한데요. 크기는 작고 가격은 저렴하지만 제가 한마디만 하면 모든 국민들이 하고 알만한 이런 작품이에요. 뭐예요? 이거 대사 한마디만 해보겠습니다. 하얗게 불태웠어. 그거예요? 네, 바로 이 장면이 하얗게 불태웠어 하는 장면입니다. 와, 그 말 들으니까 바로 그 감성이 딱 젖어드는 것 같은데요? 이 피규어 취미가 그런 게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감성을 입힘으로써 이게 돌이 아닌 살아있는 이런 감정을 이렇게 부여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취미. 취미도 즐기고 일도 하고 하얗게 불태우세요! 인생 뭐 있나요? 즐기면서 사는 거지. 일도 하면서 취미도 즐기는 인생. 꽤 균형 잡힌 인생 같지 않나요? 남다른 피겨 사랑으로 인생의 히어로로 살아가는 주인공처럼 우리도 매일 행복하게 살아봐요. 실한 속살로 완전 무장한 꼬막을 양념장에 살살 버무린 꼬막 무침은 누구나 좋아하는 대표 밥도둑. 그런데 꼬막 무침이 피자와 만났다? 어머, 이 치즈 늘어나는 것 좀 봐. 몽글몽글 부드럽고 고소함이 일품인 순두부는 찌개가 아닌 크림 파스타와 만났다고. 부드러운 순두부가 파스타 사이사이 숨어있다. 또 하나, 평범한 짬뽕은 거부한다. 시원 칼칼 짬뽕에는 파스타면이 들어간다는데 어서와, 이런 조합은 처음이지? 반전 매력 뽐내는 이색 조합 음식들을 만나보자. 아무나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만남, 그 첫 번째 음식을 만나러 가는데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는 날 노기환 리포터가 접수한 메뉴는 피자다. 안녕하세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피자집. 아니 근데 메뉴판에 이게 뭐요? 주로 반찬으로 먹는 꼬막이 피자와 만난다고? 사장님, 네, 강릉 꼬막 피자 하나 주시고요. 주문과 동시에 바빠지는 주인장의 손놀림. 그런데 뭐 지금까지는 여느 피자와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잘 반죽한 밀가루 도우 위에 페퍼로니 소시지를 촘촘하게 올려주고, 역시 피자의 생명은 치즈,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듬뿍 채워준다. 숨구멍을 뚫어 오븐에 넣어 약 5분을 돌려주면 피자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데 아직까지 레이더망에 포착된 건 없다. 대체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 걸까? 이제야 등장했다. 꼬막 무침. 아삭한 부추와 양파에 양념을 넣고 쉐키. 싱싱함과 건강함으로 제 속을 꽉꽉 채운 여수 꼬막으로 무침을 완성. 아삭하고 쫄깃한 식감이 매력 만점인 꼬막 무침이 피자 위에 토핑으로 올라갈 줄이야. 이름하여 꼬막 피자. 오호라, 축제로구나. 꼬막 무침 아래 치즈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 실시간 피자 먹방이 시작됩니다. 큐!
꼬막 피자 먹을 땐 꼬막을 흘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점점 눈이 커지고 입이 빨라지는 맛. 어때요? 진짜 맛있어 이거. 사실 원래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와 이게 이런 맛이 나다니. 꼬막이 쫄깃쫄깃한데 이 피자도 엄청 쫄깃쫄깃합니다. 그래갖고 씹을수록 맛있어요 진짜. 아 이건 진짜 밥하고 또 다른 맛이네. 피자랑 같이 먹으니까. 아 이게 바로 강릉 소주네요. 강릉 소주. 이렇게 하우스 소주네요 일종의. 생소한 조합에 놀라고 그 맛에 감동한 역사의 현장에 술이 빠질 수 없죠. 이 방송 중에 소주 마시긴 처음인 것 같은데 막걸리나 맥주는 좀 많이 마셔봤어도. 맞아요? 조금만. 향부터 음미하며 입술에 살짝 아우 좋네. 야 이게 괜찮네 강릉 소주. 아 그리고 이 꼬막하고 잘 어울려요. 야심차게 이렇게 개발해서 출시를 했는데 그걸 또 보고 인터넷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보고 직접 찾아와 주시고 저희가 이제 가게 확장 예정하기 전에는 골목에 있었거든요. 골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차도 불편한데도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고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뿌듯하죠. 이게 그런 것도 되게 놀랍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위기를 아이디어로 좀 돌파해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이제 아이디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기왕에 이런 피자를 하는 거니까 이제 꼬막은 사실 동해에서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해에서 나는 도루묵 양미리 이런 걸 피자로. 네? 별로입니까? 그것도 시도 안 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도루묵 양미리 축제 겨울에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피자로 한번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동해안 문어. 문어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징어. 이런 식으로 양미리 도루묵만 넣어. 명성차자한 두부의 고장 초당에 이번에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색 조합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다. 파스타집이 이렇게 운치 있어도 되는 거요. 100년이 넘은 한옥고택은 오랜 흔적 그대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 이 정도로 맛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맛있게. 멜론 첫 번째 음식은 크림 파스타가 분명하다. 그런데 파스타에 순두부가 들어간다고 특유의 부드러움을 살리며 크림 파스타 속에 퐁당. 크림 속에 스며든 순두부의 이유 있는 변신에 보고도 믿기지 않는데 이것이 정녕 순두부 파스타란 말입니까? 잠시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두 번째 요리는 오호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짬뽕이지. 넉넉하게 넣은 해산물에 침이 꼴깍 넘어가고 빨간 국물까지 비주얼은 영락없는 짬뽕. 하지만 여기서 반전, 이 메뉴의 비밀병기는 파스타면이라는 말씀. 짬뽕인 듯 파스타인 듯 때로는 얼큰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짬뽕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민 짬뽕 파스타 되시겠다. 생소한 조합이면 어떠랴. 맛만 좋으면 그만이지. 이게 두부가 밑에 몽글몽글하게 있네.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을 것만 같은 순두부. 야, 이 순두부가 여기 숨어 있네. 초당 순두부가. 오, 맛있어. 황금 비율로 어우러진 순두부와 크림. 부드러움은 극대화시키고 맛과 영양은 모두 잡았다. 오, 짬뽕 파스타. 이야, 이거 진짜 푸짐하다. 침 고이네요, 정말. 노기환 리포터의 젓가락 행진곡은 계속된다. 짬뽕과 파스타면이 만난 퓨전 짬뽕 파스타. 일단 비주얼과 푸짐한 양은 합격. 국물을 마시자마자 올커니 바로 이 맛이구나. 먹을수록 중독되는 맛. 파스타면이 짬뽕 국물하고 의외로 잘 어울려요. 응? 마지막 요리는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 굽는 소리만 들어도 군침 꿀꺽인 도끼 모양의 토마호크 스테이크가 주인공. 오늘 노기환 리포터 개 탔다.
이게 토마호크 스테이크군요. 부위는 보시면 맨 위쪽이 새우 등 허리 쪽이 고급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새우살이고요. 이게 가운데 부분이 꽃등심 부분이고요. 비주얼의 끝판왕 새우살. 토마호크 접시를 보자 설렘 폭발. 도톰한 고기 사이에선 육즙이 차르르. 무엇보다 다양한 부위를 즐길 수 있어 먹는 재미가 있다. 한입 베어물면 입속에 가득 느껴지는 감동. 고기의 풍미가 다르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자자, 침들 닦으시고요. 저부터요. 다음은 잘 익은 꽃등심 출격. 꽃등심. 씹을 것도 없이 사르르 녹는다 녹아. 아, 이런 등심을 만나 진짜. 바로 이게 토마호크입니다. 딱 도끼 모양으로 생겼죠.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도끼. 얼굴이 다 가려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얼굴이 작지 않은데. 얼굴 작죠 제가. 이게 완전히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처음에 시그니처 메뉴들로 저희가 구성을 해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호평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점점 관광객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아이디어 또 이런 어떤 개발 이게 참 긍정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강릉에 오면 먹을거리가 더 풍부해지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사장님 같은 분들의 이런 노력으로 강릉이 더 점점점 맛있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다양성과 노력들로 많은 분들이 지금 경기 위축으로 힘들어 하시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좀 더 도입이 돼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상경기가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색조합 음식들의 색다른 감동.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오늘 제 감성 어떠신가요? 샌들의 양말, 플라스틱 귀걸이까지 완벽하죠? 뭔가 레트로한 곳으로 갈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뭔가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뭔가 나를 이끌고 있어. 바야흐로 레트로 전성시대 요선동 성지순례. 안녕하세요. 여기가요 아날로그 감성이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어디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오래된 기타들도 있잖아요. 네. 기타들을 싹 지나서 보시면 여기 뭐가 있냐면 바로 LP가 있습니다. 음악 레이블 사무실에 가지런히 꽂혀 있는 LP 음반들, 복고의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사실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선 옛날 음반의 인기가 다시 급상승 중입니다. 박승훈 대표 역시 LP 수집가. LP가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히트니 휴스턴. 이 보디가드라는. 맞죠 이거? 그렇죠. 웬다이아라고 우리가 불렀던. 혹시 그리고 하춘 아세요? 하춘? 옛날 사진. 진짜 아름답잖아요. 굉장한 여자 가수였고. 와! 팝의 제왕. 팝의 제왕. 팝의 제왕. 팝의 황제. 네. 어떻게 문어크즈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게 문어크즈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게 오. 맞나요 이거? 네, 오늘 저기 청소를 제대로 도와주고 계시죠. 이마룡의 트위스트 같은. 이거. 복고가 맞긴 맞네. 똑같네. 아니 저 마이클 잭슨 문어크한 거잖아요. 이마룡 씨라뇨 선생님. 자, 또 뭐가 있나요? 자, 그다음에 요거 인어공주. 이거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이거 원래 크기가 이만해는데 네. 요거를 또 들을 수 있는 간편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뾰로롱. 이게 뭐예요? 미니 LP. 자, 네. 들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안날 것 같은데 위에서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사짜 아니야 이거 사짜? 이거 저한테 이거 혹시 팔려고 하신 거 아닌가 지금 이거?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요? 아무리 봐도 애들 장난감 같은 초미니 음반. 그러나 뭐야 어떻게 신기하다. 되게 신기하죠.
이 LP 감성. 작아도 갖출 건 다 갖춘 엄연한 LP. 아니 근데 그러면 이 버전이랑 이 버전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얘는 한 곡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LP 되게 재밌네요. 진짜 재밌죠? 매력있네요. 네, 맞아요. LP 그 근처에 또 더 있을까요? 점심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밥 먹을 때가 배고파요. 됐잖아요. 지금 막 문 그렇죠, 앞고 하고 그렇죠. 했더니 지금 배고파요. 네.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가시면 맛과 음악이 함께 숨어 있어요. 오 진짜요? 네. 힌트를 드리자면 푸근한 느낌의 음식인데 이거 뭐지? 자 그럼 문어크로 퇴장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문어크로 퇴장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달나라까지 가지 마시고 꼭 맛집으로. 안녕히 계세요. 네. 그렇게 찾아 나선 요선동의 두 번째 명소. 푸근하고 구수한 거 뭐지? 돼지국밥? 이거 뭔가 푸근한 냄새가 나는데? LP가 저기 있다. 오! 엄청 많다. 이게 다 몇 장이야? 돼지국밥집에서 만나는 LP 천국. 어마어마한 양에 놀라고 온갖 희귀 음반들이 가득한 목록에 놀라고. 와, 이거 다 누구 건가요? 아니 사장님 여기 국밥집 맞아요? 여기 왜 이렇게 LP가 많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좀 좋아해갖고 한 장 두 장 보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지금 모으신 거예요? 한 중3 때부터 왔으니까 한 40년 좀 넘죠. 그러면 지금 저게 몇 장이나 모였을까요? 800장 되는데 또 이거 말고 내 창고에 가면 또 조금 있어요. 또 조금이 또 800장 아니에요 또? 거긴 한 5,000장 되고. 5,000장! 평생을 음악에 푹 빠져 살아온 낭만주의자 사장님. 일하는 순간에도 음악과 떨어질 수 없어서 국밥과 LP가 공존하는 감성 넘치는 식당을 꾸려가고 있답니다. 국밥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곡 있는데 예, 틀어드리겠습니다. 공이로비 가능한가요? 예,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척하면 척. 손님의 신청곡은 언제나 대환영. 국밥집 DJ 오빠라니까 이색적입니다. 소리 나온다. 이렇게 LP 들으면서 국밥 드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멋있어요. 여기 들어간 분위기에서 국밥 먹으면서 그죠? 요 MZ 세대 감성 그죠? MZ 세대 감성 그죠? MZ 세대세요? 안 그래 보여요? 어딜 딱 봐도 MZ 세대잖아요. 왜 그러세요 정말? 국밥에는 새우젓 한 스푼, 내기에는 갬성 한 스푼. 지금 이 순간 뚝배기가 영영 식지 않길 바라봅니다. 아버님 어떻게 LP를 이렇게 모으게 되신 거예요? 여학생을 한 명 알았는데 그 여학생이 곤덴보의 테이크 미 홈 컨트리 로드를 좋아해서 그걸 듣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모은 게 어떻게 모다 보니까 많이 모였죠. 아니 그 여학생이 뭐길래? 좋아했었죠, 내가. 그분이 혹시 지금 사모님? 아닙니다. 너무 단호하게 아니에요? 근데 꼭 LP를 이렇게 고집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손이 많이 가잖아요, 일단. 그래서 내가 음악을 들으려면 그래도 내 손이 자주 가고 이래서 들어야 좀 들어도 정성이 들어가니까 들리는 것 같고. 닦고 이런 거 자체도 음악 듣는 과정의 일부지. 일부다. 자, 인생의 동반자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 사모님과 LP 사이에. 과연 사장님의 선택은? 좀 곤란했는데. 저도 좀 LP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싶거든요. 요선동에 그 후배 중에 한 명이 저보다도 많이 알고. 요선동에 LP 좋아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요선동은 뭐 진짜 LP로 거의 하나가 됐네요. LP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나도 입문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여길 찾아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축에 카세트에 각종 오디오 기기들과 LP 음반이 가득한 이곳. 여기는 LP 음악도 들려드리고 LP가 뭔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선 설명도 해드리고 토크앤 뮤직쇼 그래서 라디오 방송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LP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이 판을 왜 LP라 그럴까요? 오래. 롱! 예. 롱 플레이. 예. 롱 플레이 설마? 맞습니다. 이 LP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커다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알고 나면 깜짝 놀랄 LP의 탄생 비화. 세계 제2차 대전. 우리가 알고 있는 LP 네. 이렇게 보면 살짝 휘어요. 이렇게 떨어뜨려도 그렇게 안 깨집니다. 2차 대전 이전 때 그때 네. 나왔던 요 LP는 어머. 안 휘죠. 무슨 강철 같아요. 여기 보면은 무슨 빗썰무늬 같은 게 많죠. 네. 그래서 여기를 바늘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골. 소리골을 만들려다 보니까 얘는 재질이 딱딱하잖아요. 그죠? 돌같이. 그런데 전쟁 물자들 중에 덜 딱딱한 게 있었어요. 저거를 활용하자. 이 LP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많은 곡이 수록이 되니까 하고 싶은 걸 많이 할 수 있겠죠. LP가 상용화되면서 장르에 따라 컬러를 입힌 음반도 나오고 수록곡을 늘리며 점점 더 큰 음반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LP를 쫙 꺼내보겠습니다. 네. 싹 꺼내는데 여기서 주의점. 절대 소리골을 만지지 마시오. 지문이 여기 묻으면 기름이 여기 붙어서 네. 미세먼지가 달라붙어요. 그러면 바늘이 골을 지나가질 못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근데요, 요 끝에서 이렇게 내려야 되나요? 이 위치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노래가 쭉 바늘이 가서 트랙이 있는 요 부분 여기가 끝나는 거고 조금 있으면 또 다음 노래가 나오고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1번 곡,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LP로 음악 감상하기 이제 어렵지 않죠? 오늘 하루 힘드셨나요? 그 힘듦을 LP 음악으로 치유해 드릴게요. 비틀즈의 Yesterday. 어쩌면 철진한 아날로그 감성.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추억과 낭만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소리골로 이끌고 있습니다.